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잠실 나들목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10월 22일 토요일 아침 6시 33분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동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방금 가로등이 꺼졌습니다. 오늘은 제가 서울의 인왕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왕산 하면 최근에 1년 전에 이건희 전 삼성그룹의 회장께서 사후에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신 겸재정선 선생의 진경산수와 인왕제색도가 유명합니다. 그 작품은 삼성의 창업주이신 이병철 전 선대 회장께서 해방 직후에 구매를 하신 작품인데요. 현재 국보 216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984년에 국보 216호로 지정된 겸재정선 선생의 인왕제색도, 또 비슷한 시기에 국보 217호로 지정된 겸재정선 선생의 금강전도도 유명한 작품인데요. 인왕제색도는 겸재정선 선생께서 1751년, 즉 영조 27년에 그린 진경산수화입니다. 인왕산을 그린 거고, 또 금강전도는 금강산의 수려한 풍경을 그린 진경산수화인데요. 겸재정선 선생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바로 국보 216호인 인왕제색도와 국보 217호인 금강전도입니다. 자, 그래서 1년쯤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된 이건희 컬렉션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 겸재정선 선생의 인왕제색도인데요. 그 그림은 1751년 영조 27년에 그려진 진경산수화로 겸재정선 선생의 나이가 76세 때 그리신 작품이고, 그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8년 후인 1759년에 84세의 연세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1751년에 76세의 나이로 그 그림을 그리신 배경은 자신의 60년 지기 친구이자 시인인 이병연의 병마와 싸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병헌이라는 60년 지기 친구가 병에서 깨어나기를, 병마를 극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가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인왕제색도를 그렸는데요. 안타깝게도 겸재정선 선생께서 그 그림을 1751년에 완성한 시점으로부터 불과 4일 후에 60년 지기 친구이자 시인인 이병헌은 별세를 하시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그 인왕제색도는 어떤 그림이기에 그렇게 가치가 있는지, 그 그림은 지금의 정독도서관 자리에서 북서쪽에 있는 인왕산을 바라보면서 그린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독도서관에 가시면 그 겸재정선 선생께서 그 정독도서관 자리에서 북서쪽 방향에 전방 한 2.5km 지점에 있는 인왕산을 바라보면서 인왕제색도를 그리셨다라는 기념비석이 있습니다. 기념비석. 그래서 인왕제색도는 인왕산에 여름 비가 내린 다음에
물안개에 물안개가 피어 있는 인왕산의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겸재정선 선생께서는 지금의 경복고등학교 근처에서 태어나셨고 그 지역에서 활동하신 서촌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서촌이라 하면 경복궁의 서쪽 지역에 있다 해서 서촌입니다. 경복궁의 북쪽에 있으면 북촌이고 서쪽 지역에 있으면 서촌이라고 칭했는데요. 그래서 겸재정선 선생께서는 지금의 경복고등학교 근처에서 태어나시고 서촌에서 활동하신 분이고 인왕산의 그 수려한 풍경, 우리나라 진경산수화의 최대 걸작으로 평가받는 게 바로 겸재정선 선생의 작품인 국보 216호 인왕제색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름날에 비가 내린 다음에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있는 그 멋진 풍경을 그대로 그리신 진경산수화의 걸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독도서관 한번 가보시면 인왕제색도를 그리셨던 자리라고 기념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독도서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예전에 거기가 경기고등학교가 있던 자리입니다. 자, 우리나라 서울 지역에 과거에 70년대에 5대 관학과 5대 사학이 있는데요. 70년대에 명문 고등학교를 5개 국공립학교와 5개 사립학교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5대 관학, 즉 국공립학교를 말씀드리면 경기고, 서울고, 용산고, 경복고, 경동고 이렇게 5개 국공립학교가 5대 관학이고요. 사립학교는 배제고, 휘문고, 양정고, 보성고, 중앙고입니다. 이게 5개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이게 남자고등학교 기준이고요. 여자고등학교는 6개 명문 여고가 있었습니다. 경기여고, 이화여고, 숙명여고, 정신여고, 진명여고, 또 하나가 기억이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여고, 이화여고, 숙명여고, 진명여고, 정신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얼른 잘 안 떠오릅니다. 여하튼 5대 관학과 5대 사학은 70년대 명성을 떨쳤던 서울 지역의 5개 국공립 고등학교와 사립고등학교를 칭하는 건데요. 그 5대 관학 중에 하나가 경복고인데 경복고가 지금 청와대 근처에 있죠. 그곳 근처가 바로 겸재정선 선생께서 태어나신 곳이고, 그 다음에 인왕제색도를 그리셨다라는 그 장소가 경기고 자리인 지금의 정독도서관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정독도서관은 원래 1900년에 고종 황제께서 우리나라 근대 최초의 관립 중등학교로 세운 게 경기고등학교인데요. 1900년에 설립이 됐으니까 122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의 정독도서관 자리에 세워졌고,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인왕제색도가 1751년 영조 27년 시절에 그려진 거고요. 경기고는 그 자리에 있다가 1976년에 지금의 강남구 삼성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지금 종로 해화동 마로니에 공원 거기에 있다가 경기고 이전보다 1년 앞선 1975년에 관악산 기슭으로 서울대학교는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경기고 나오고 서울대를 나오면 KS라고 했죠. 코리아 스탠다드 KS, 경기고 서울대. 그 경기고가 바로
지금의 정독도서관 자리에 있었던 거고, 그 자리가 과거에 1751년에 겸재 정선 선생께서 불후의 명작인 이 진경산수화의 최고 걸작인 인왕제색도를 그렸던 장소입니다. 지금의 그 정독도상 자리에서 북서쪽 한 2.5km 지점에 있는 인왕산의 풍경을 그린 거고, 여름날에 비가 내린 다음에 물안개에 가득 덮여 있는 인왕산의 멋진 풍경을 그린 작품이 인왕제색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사후에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된 수많은 국보, 보물, 그 외에도 다양한 가치가 있는 미술 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이라고 평가를 받는 게 겸재 정선 선생의 인왕제색도인데요. 그게 현재 지방 순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립광주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라고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국보 216호 인왕제색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왕산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최근에 한 열흘쯤 전에, 그 전에도 투어를 했습니다만은, 한양 도성 순성길 18.6km가 있습니다. 한양 조선왕조 시대의 수도였던 한양, 그 중심에 경복궁이 있고, 경복궁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낙산, 서쪽에 있는 인왕산, 남쪽에 있는 남산, 북쪽에 있는 북악산을 축으로 연결한 도성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수도를 방어하는 성벽을 도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도성의 길이가 18.6km고 쭉 안시고 투어하면 한 10시간 남짓 걸리는데요. 제가 열흘쯤 전에 공군학사장교 1년 후배와 함께 10시간 20분 동안 한양도성 순성길 18.6km를 투어를 했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인왕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왕산에는 봉우리가 크게 두 개인데요, 범바위와 치마바위가 있습니다. 인왕산 고도, 해발 고도 정상은 높진 않습니다. 인왕산의 정상이 해발 339m고 북악산은 해발 342m, 남산은 해발 262m인데요 낙산은 100m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인왕산의 중심에 범바위, 호랑이 범자 범바위와 치마바위가 있는데요. 치마바위 전설 관련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좀 이런 내용을 들으시고 인왕산을 투어하시면 인왕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양 도성 순성길 한 바퀴 18.6km를 투어하시면 역사의 숨결과 발자취를 온몸으로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풍락토성 나들목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 치마바위 전설, 인왕산의 봉우리가 범바위에서 남쪽을 바라보면 사대문 안쪽에 서울시가지를 멋지게 조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범바위이고요. 호랑이 범자 범바위. 그 다음에 인왕산의 정상 해발 339m 그 부분을 떠받치고 있는 바위가 치마바위인데요. 치마바위의 전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마바위라고 하면 어떤 전설이 있냐면, 자, 조선의 9대 임금이 성종이고 조선의 11대 임금이 중종이고 그 가운데 있는 10대 임금이 연산군인데요. 조선의 9대 임금 성종의 무덤이 왕릉이 바로 선릉이고, 그 다음에 조선의 11대 중종의 왕릉이 정릉인데요. 그 두 개를 합해서 선정릉이라고 합니다.
저기 국민대 근처에 있는 정릉하고는 한자가 다릅니다. 국민대 근처에 있는 정릉은 조선의 건국자 태조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이셨던 왕비의 무덤, 강씨 무덤이죠. 왕비 강씨. 그 첫 번째 부인이었던 한씨는 무덤이 북한의 개성에 있고요. 첫 번째 부인인 한씨는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 부인이었고, 태조 이성계가 1392년에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 부인은 이제 강씨입니다. 그 강씨가 이제 왕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왕비 강씨의 무덤이 국민대 근처에 있는 정릉인데, 그 정릉은 한자가 다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선정릉 할 때 그 정릉하고 한글은 똑같지만 한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강남구 삼성동에 선정릉이 있는데요. 9대 임금 성종의 무덤이 선릉, 11대 임금 중종의 무덤이 정릉, 합해서 선정릉이라고 하는데, 흔히 우리는 그냥 선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릉을 수호하는 사당 역할을 하는 사찰이 바로 강남구 삼성동, 우리나라 가장 비싼 땅에 있는 봉은사입니다. 봉은사. 선정릉을 수호하는, 지키는 역할을 하는 사찰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중종의 왕비가 1대 왕비, 2대 왕비, 3대 왕비가 3명이 있었는데요. 첫째 왕비가 단경왕후, 둘째 왕비가 장경왕후, 셋째 왕후가 그 유명한 수렴청정의 극치를 보여준 문정왕후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왕비들의 무덤은, 첫째 왕비인 단경왕후의 무덤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에 있고, 둘째 왕비인 장경왕후의 무덤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고, 셋째 왕비인 수렴청정의 극치를 보여준 문정왕후의 무덤은 지금의 태릉, 과거의 태릉 선수촌이죠. 지금은 태릉 선수촌이 충북 진천으로 옮겨갔는데요. 과거에는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육군사관학교 근처에 태릉 선수촌이 있었고, 그 태릉이라는 말이 바로 중종의 세 번째 왕비인 문정왕후의 무덤입니다. 문정왕후의 무덤이 태릉입니다. 태릉. 그리고 문정왕후의 아들 명종 임금의 무덤이 강릉인데요. 그것도 태릉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강릉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인 문정왕후와 아들인 명종의 무덤을 합해서 태강릉, 즉 문정왕후의 무덤 태릉과 아들 명종의 무덤 강릉을 합해서 태강릉이라고 하는데, 육군사관학교 근처에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식으로 문정의 부인은 세 분이 1대 왕비, 2대 왕비, 3대 왕비 세 분이 계셨는데요. 그래서 그 1대 왕비가 바로 단경왕후인데, 단경왕후와 관련된 게 바로 인왕산의 치마바위입니다. 치마바위,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연산군의 폭정에 반기를 들고 중종 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중종 반정을 통해서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이 등극을 했는데요. 중종 반정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왕이 되신 건데, 왕이 되기 전에 첫 번째 부인인 단경왕후와 결혼을 하셨었죠. 자,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전방, 현재 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전방 300m 지점에 천호역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중종의 첫 번째 부인 단경왕후는 중종이 임금이 되기 전에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중종의 첫 번째 부인 단경왕후가 누구냐? 연산군의 처남의 딸입니다. 연산군의 처남이 신수근인데, 그 신수근의 딸이 단경왕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종이 반정을 통해서 임금이 된 다음에 반정 공신들이 있었죠. 반정 공신들 입장에서는
연산군, 축출된 연산군의 처남의 딸을 중전마마, 즉 왕비로 계속 둘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중종은 반정공신들의 그러한 주장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랑하는 부인, 첫 번째 부인 단경왕후를 왕비가 된 지 일주일 만에 중전에서 폐위를 시킵니다. 그래서 폐위된 중전은 인왕산 근처에 사가 친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종 반정 공신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중종이 단경왕후를 폐위를 시켰는데 첫사랑인 단경왕후를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단경왕후를 그리워하면서 단경왕후의 친정 쪽인 인왕산 쪽을 바라보면서, 즉 경복궁에서 인왕산 쪽을 바라보면서 계속 단경왕후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경왕후도 인왕산에 자주 올라서 난군이었던 중종을 그리워하면서 계속 눈물 짓는 세월, 한많은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계속 365일 24시간 계속 인왕산에서 머무를 수는 없으니까 집에 가는 시간에는 거기에다가 인왕산의 정상 해발 339m를 떠받치고 있는 정상 부분, 그 바위에다가 치마를 걸어놨습니다. 치마를 걸어놨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치마바위가 된 겁니다. 즉 인왕산의 정상 해발 339m 정상 부분을 떠받치고 있는 매우 큰 바위입니다. 인수봉, 북한산의 인수봉이 연상될 정도로 큰 바위인데요. 그곳에다가 단경왕후가 치마를 걸어놨습니다. 치마. 그리고 그 바위 모양이 치맛자락처럼 생겼습니다. 그 바위 모양이 치맛자락처럼 생긴 그 바위에다가 단경왕후가 치마를 걸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종은 부인이 생각이 나면 경복궁에서 인왕산 쪽에 치마바위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부인이 거기에다가 전 부인이 치마를 걸어놨구나, 그 치마를 바라보면서 첫사랑 단경왕후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었습니다. 그게 바로 조선의 11대 임금 중종의 첫 번째 부인 단경왕후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그게 바로 치마바위입니다. 그래서 그 바위를 인왕산의 치마바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종의 첫 번째 부인 단경왕후에 대한 그리움이 서려 있는 바위가 인왕산의 치마바위입니다. 그래서 한번 인왕산 투어하시면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인은 이제 장경왕후인데, 장경왕후의 아들이 조선 임금 인종이 됩니다. 인종.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인인 문정왕후의 아들이 조선의 임금 명종이 되고요. 여하튼 오늘은 인왕산 제가 한 열흘 전에 한양도성 순성길 18.6km를 10시간 정도 공군학사장교 1년 후배와 함께 투어를 했었는데요. 그 전에도 인왕산 투어를, 또 한양도성 순성길 18.6km를 5월 말인가 6월 초에도 혼자서 투어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북악산과 인왕산은 한국금융연수원에 강의하러 갈 때 수시로 인왕산, 북악산은 오르고 있는데요. 인왕산의 그 전설, 겸재정선 선생의 인왕제색도와 치마바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2022년 10월 22일 토요일 주말인데요. 시간이 되시면 인왕산의 그 전설과 또 역사적 사실을 발자취를 발견하기 위해서 한번 역사의 숨결을 느껴보시는 건 어떠실지 제안 드립니다. 자, 오늘도 평안한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현대백화점 천호점입니다. 감사합니다.